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크로 발표가 많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중호 팀장이랑 네. 제 하우스비 얘기 좀 들어보고,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같은 날 이제 어떨까, 연휴 동안에 저도 그 와이프랑 여행을 갔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부산 갔었는데 가가지고도 사실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코 골면 옆에서 못 자가지고 나 혼자서 자료 몇 개 프린트해간 거랑 책도 보고 하는데, 내가 아침에 말했던 그 자료 내용 얘기했던 게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먼저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글로벌 IB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 보고서 내가 그래서 신중호 팀장이 네. 야,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구나. 비용 그래놨더니 이 가제로 적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들어온 거라면서요. 네. 그냥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어제 저녁에 또 유가가 WTI 기준으로 뭐 $80 넘고 82, 83까지 갔다가 조금은 내려왔고, 그러니까 유가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냐, 가격을 볼 때 수요로 볼 것이냐 그냥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비용인 것 같고, 자료에도 녹아냈지만 금리도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지만 아마 올라가는 우리는 것 같고, 올릴 수 있다는데 모르겠네. 아주 소수 의견인데 사실 오늘 올리고 내리고의 그러니까 동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결이게 되면 더 강하게 남은 그 11월에 뭐 하반기에 금리 올리는 거는 거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채권 시장 반응은 금리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코스트가 올라가는 방향성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익을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비용이냐 하겠지만 이익의 기대치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비용이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유가의 비용, 금리의 비용, 그리고 이익의 비용에서 비용 생각하다가 결국 그냥 놔둔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드린 김에 제가 조금 고민했었던 차트가 3페이지 보시면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최근에 이머징 쪽에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이머징은 지금 공장을 못 돌리고 있죠. 그리고 공급 변목,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의 전력난, 동남아의 록다운 이슈가 이제 선진국까지 퍼져나간 상황인데, 이제 물가의 상승 압박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어디가 더 사실 힘들어질 거냐라고 보면 이머징이 사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2011년에도 아랍의 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머징 쪽에 코스트 비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긴축과 이로 인한 남유럽 부채까지 연결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간은 이머징은 상당히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짙은 파란선 밑에 있는 옅은 파란선은 이머징 본드의 스프레드입니다. 안전자산과의 스프레드인데 안정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제가 밑에 미국의 실질금리 넣어놨거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머징에서의 자금 유출은 지금도 많이 됐지만 오히려 유입까지는 바라기가 어려운 시기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 한 2, 3개월 전이었으면 고용이 그렇게 쇼크로 나왔으면 테이퍼링 지연될 거야. 그러면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면 금리는 낮춰지고 이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와야지,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만약에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를 좀 잡아줘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인데, 3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제가 미국의 실질금리하고 한국의 반도체 시총을 넣어놨어요. 역축이죠. 역축이죠. 잘 그래서 보세요. 역축.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의 반도체가 시장 내에서 시장 주도력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 좋게 얘기하면 이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나 때로는 하향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면, 우리가 신중호 팀장이랑은 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가끔 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실수에서 얻는 교훈들을 그렇죠. 항상 정리를 해두는 편인데 기억나시면 14, 15년의 컨센서스 흐름이 나한테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머징 쪽은 굉장히 곡물가나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비중이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묘하게 연동되어 있고 달러 강하고 그랬을 때 컨선이 버티다가 무너지는 흐름. 그때 왜냐면 밸류에이션 싸다가 버티다가 막판에 다 박살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뭐 4, 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을 갖고 가면 좋은 게 그때는 4, 5년간의 굉장히 긴 사이클에서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짧게 많은 것을 그러니까요.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막 100조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결국 100조의 꿈이 무너지고 80조까지 내려오니까 시장이 돌아섰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쩌면 그런 어떤 어닝 추정치 이따가 정다운 연구원도 얘기하겠지만 조금은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의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단 한 번의 경험치 아니냐 이런 말들을 궁금해하시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읽지도 않으면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외국 가면 항상 외국 책들 사갖고 왔다가 예. 친구한테 이거 읽어봐 저거 읽어봐 주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샀던 아주 조그만 책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시장 있으면서 항상 못 읽는 게 컨센서스는 기대값일 뿐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인데 지금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경험치를 녹였을 때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해 가는데 아주 신중한 진영이 오늘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게 실질금리와 미국 시장 반도체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예. 이게 아니 미국의 실질금리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겠지만 사실 그때 상황 잘 보면은 정책이 전환이 되는데 물가의 압력이 굉장히 높고 이 정책이 전환되기 이전에는 정책이 전환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도 올라와 있고 이익도 좋아진 상황인데 정책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맞아요. 갔을 때 그게 코스트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2, 13, 14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 하고 지금하고 어쩌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럼요. 리듬이 비슷한 부분이 이러면 여기지만 그런 물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곡물가 올라오면 예. 또 리스크 시그널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012, 13, 14년도의 유가의 레벨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지금 수준의 2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된 상황에서 시장이 갔었던 경험이 있어서 반복되진 않지만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유가, 많이 높아져 있는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을 보자. 물론 코스피가 고점 대비 10%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화두는 비용적인 부분이다. 당황스러운 네. 게 그거예요. 주가가 이 정도 빠져 있으면 좀 괜찮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변화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주가를 보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주가는 의미가 없거든. 실적으로 이런 기대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의미 있게 자신 있게 사자고 외치겠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그림도 매우 그래서 중요해요. 이제 보면 이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세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되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예. 의미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짙은 파란 선은 명목금리,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 나오는 1.7이네, 1.6이네 하는 그 명목금리고 가운데서는 실질금리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검은 선이 WTI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를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는 그거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나온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좋았을 때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타고 유동성이 주식으로 가고 위험자산을 뿜어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돼 버리면 WTI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스태그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테이퍼를 물릴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명목금리가 2012, 13년만큼 가파른 건 아니더라도 위로 좀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한국의 반도체에서 그 비중을 얘기 들었던 것도 이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CPI, PP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중국은 13일, 미국은 13일에 CPI, 그리고 14일에는 미국의 PPI가 나오는데
중국 PPI가 아마도 컨센서스가 10.5%라서 지난번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안 그래도 산시성인가 석탄 최대 생산지인데 거기 또 물난리가 나왔기 때문에 호주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석탄 산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중국 거죠. 자체의 생산이 문제인 거는 저희 이제 최진영 연구원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서 근데 중국의 PPI가 10.5를 찍어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그 글로벌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의 인플레 수출이 너무 가팔라져서 아니면 공급망이 훼손이 된 부분들이 실적 시즌과 함께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물가가 나오는 부분에서 실질 금리가 되려 좀 많이 튈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 물론 그 안에서 뭐 그래도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주는 괜찮지 않겠냐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생기는 구간이라서 실적 시즌과 함께 아마도 실적 리비전이 좀 가팔라지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겠냐. 제 이런 개인적으로는. 거예요. 제가 리오프닝의 탑픽으로 항공주를 얘기했는데 네. 유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렇죠. 또 머리 아픈 거예요. 환율도 높고 유가도 그러니까. 높아버리니까 아마 수입을 하는 그리고 리스 비용이 많은 업체는 기대로 땡겨놨던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조금은 더 봐주고 나중에 매출 올라가는 그 구간으로 스텝 바이 스텝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라서 좀 고르기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뭔가 서로 손을 잡고 맞닿고 해결을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어닝 딴 얘기가 그래서 조금 아침에 네. 정다운 연구원이 좀 재미있는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서 그거 8페이지 한번- 말하는 거죠? 네, 네.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왼쪽 위에 3분기 분기별로 차트를 보면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우측 차트의 연도별로 봤을 때 2021년은 그래도 거의 횡보하는 느낌인데 2022년은 좀 하향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당장의 실적은 좋겠지만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2022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10.3% 정도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2.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2년도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된다라고 한다면은 22년도는 순이익 기준으로는 역성장 가능성을 좀 근데 열어둬야 순이익은 된다. 이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이버 네. 제트홀딩스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흔히들 얘기하는 PER 10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PER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안 바뀌더라도 PER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거는 뭐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참고해 그게 주시면 될것 13년, 같고요. 14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이익이 내려오면서 그러다면 그쵸. 근데 사실 제가 난 요새 추정치가 많이 보는 게 이 4분기 이 숫자가 과연 리즈너블 하냐는 거죠. 4분기는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왼쪽 아래 차트 분기별 영업이익 네.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4분기가 사실은 가장 계절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시즌인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그래도 상당히 좀 높아요. 2분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근데 항상 예상이 되고 이랬어요. 있는 거고. 항상 맞아요. 4분기 추정치 안 맞습니다. 변하다가 네.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월, 2월 이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는 게 4분기 맞습니다. 추정치였었어요.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실적 추정치는 하향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저번 주에 뭐 다른 방송 나가서는 뭐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이디오너 분들이 듣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쵸.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네. 솔직히 데이터 보면 신 팀장이나 저기 다운 정나온 헌트 생각해도 네. 야 이게 뭐 이게 거의 막바지가 아닌 모습이잖아 지금 모든 거. 그쵸. 이게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지금. 그거는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어닝을 만약에 신뢰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유가라든지 금리 올라가는 거, 공급망, 전력난,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내수가 사실은 우리 전체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은 나라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매출의 대부분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코스트 요인을
우리가 간과한 차트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아니면 뒤늦게 반영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저번 주에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많이 질의하는 게 시장에 이제 재고 쌓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골드만삭스도 뭐 재고 쌓는 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표현이 그거였어요. 반도체 공급 이슈로 재고를 쌓고 싶어도 못 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정다운 영어 또 말할 네. 건 네, 뭐 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익 모멘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앞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뭘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컨센서스를 계산을 할 때 증권사들이 추정치를 최근 3개월 동안 내놓은 추정치를 평균해서 대부분 컨센서스를 쓰거든요. 뭐 과거에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좀 가져와서 보면은 과거 3개월이 아니라 최근 1개월 추정치를 평균을 내서 컨센서스를 계산을 하면은 조금은 더 신뢰성 있는 추정치 컨센서스들이 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왼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합산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최근 추정치가 과거 3개월 동안의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 높게 나와요. 이 말은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다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좀 다른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그림 아니에요? 안 좋죠. 이게 난 딱 보니까 당신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약간 기분 나쁜 시그널 나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딱. 뭐 최근 추정치랑 이거 비교해서 보자는 거 아니야? 쉽게 말을 맞습니다. 보니까 네. 최근 추정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한 4-5개 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서프라이즈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익 서프라이즈 폭도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런 그림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다만 아직은 1개월 추정치가 3개월 추정치보다 낮은 종목들이 그렇게까진 많진 않은데 핵심적으로 볼 거는 흐린 오른쪽 위에 차트의 흐린 파란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추정치들은 지금 당장도 계속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말은 결국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 4-5개 분기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거를 좀 피해서 진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까라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개월 추정치 평균보다 1개월 추정치 평균이 높은 거 아래 표를 보시면 시가총액 옆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외형단이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 가격 전가 가능한겨. 네, 가격 전가라는 게 사실은 근데 좀 선별해 내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저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못 찾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럼 좀 피해가면은 외형이 그래도 괜찮은 것들, 수요가 괜찮은 거거나 뭐 가격 전가가 된다거나 이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컨센서스가 같이 좀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목을 갖다가 그냥 얼떨결에 하는 바람에 이거 비용을 적었는데 네. 이게 정답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매크로도 비용이 늘고 네, 있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단도 이익단도 비용이 문제인 거고 네, 사실 정작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이게 금요일에도 나왔던 게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생각보다 빨라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구조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 디맨드 풀 인플레는 사실 나쁠 게 없는데 그렇죠. 이거 막 너무나 이걸 자기적으로 해석들 하시니까 뭐 임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소비 주출이 안 늘어요 보통 이럴 때. 그래서 이제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중간재를 받는 비용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 참여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구인을 하는데 구인 비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마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우리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더 놀라운 건 다음에 녹음하려고 그러는데 또 남배정이 네. 또 TV를 갖다 너무 낮춰가지고 내가 야 이거 좀 약간 그런데 좀 대놓고 맞춘 건 아닌데 비용 얘기를 하셨더라고. 저희가 그렇게 막 서로 뭐 말 맞추고 나우스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뿐인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어서 녹음할 텐데 같이 네. 들어보시면 주시장이 여기가 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럴 타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주가가 중요치 않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기대값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기대값의 하강 속도는 이제 초기 국면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이 비용들을 반영해놓고 그러니까 다 알고 이 형가화 시켰을 때 주가가 그때 나는 게 그쵸. 만약에 약간만 반영돼 있어도 여기서 바이크를 할 네. 거라니까요. 근데 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러니 이게 참 이제 경제 전망들 막 낮추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밖에다가는 2,850 적어놓지만 이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 갔을 때도 이게 변화가 없으면 더 내려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일리오너 분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주린이가 아닌 일리오너 분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격 보고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싼 것 같고 꼭 오를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값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나마 약간 긍정의 징후는 최근 들어서 막이 EPS 하향들 많이 하고 경제 전망들이 급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변하지 않을까. 세미나도 가야겠네요. 네, 네. 남대정은 바쁘니까 빨리 녹음하고 네. 오늘 2개 녹음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럴수록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맞던 틀리던 우리들의 생각을 전하도록 합시다. 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